뺄셈 이노베이션 KTX로 제가 잡았었는데, 근데 본래 제목은 신칸센 덧셈 이노베이션이라고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올렸었어요. 카톡 단톡방에 올렸었는데, 이제 김수진 약사님이 빠르게 이제 답, 답하는 그런 이모티콘을 올려주셨는데, 올리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어, 이 덧셈 이노베이션, 뺄셈 이노베이션을 설명하면서 KTX하고 신칸센을 제가 비교하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굳이 일본 거를 대표 간판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좀 살짝 두려움에 그래서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뀐 제목이 이제 뺄셈 이노베이션 KTX인데, 이 KTX하고 신칸센을 비교한 것을 그 이노베이션 하면 이제 변혁이잖아요. 개혁, 그죠? 혁신. 근데 이 혁신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글을 제가 읽고 여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음, 이 KTX하고 이제 신칸센은 뭐 고속철도죠. 그죠? 한국의 고속철도 KTX. 뭐 지금 뭐 KTX와 같은 고속철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국에도 일본에서는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신칸센인데, 근데 이 신칸센 그 요금이 KTX 요금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요. 아마 일본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신칸센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신칸센으로 여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경비, 뭐 어쩔 수 없이 타야 되긴 하지만 고속철도니까. 근데 왜 3배가 비쌀까? 똑같은 고속철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이노베이션,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어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KTX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을까? 신칸센하고 똑같은 고속철도인데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KTX는 개찰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뭐 KTX 한두 번 다 타보셨을 테지만 개찰구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매하거나 현장에서 예매하거나 그래서 좌석을 지정받고 그냥 바로 열차 안에 가서 그 자리에 앉는 동안 뭐 누구의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를 끊지 않고, 그러니까 예약을 하지 않고 KTX를 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들통이 나겠죠. 근데 신칸센은 개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속철도를 하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KTX하고 신칸센하고 혁신을 시켰는데, 어떻게 혁신을 시켰냐면 KTX는 개찰구를 없애는 쪽으로 혁신을 시켰고 뺄셈을 해버린 거죠. 기존에 에, 지하철이나 철도를 운영하려면 개찰구가 반드시 있었었는데 그 개찰구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는 걸로 혁신을 시킨 거고, 어, 이 신칸센은 기존의 개찰구로는 이제 고속철이 생기니까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고속철도를 활용하는 고객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개찰구에 검표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인력도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게 검표를 하려면 표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개찰구를 개발을 한 거죠. 개찰구 기계를. 그래서 이 기계가 신칸센의 개찰구 기계는 세계적인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막 개찰 그 티켓을 꾸겨서 넣어도 인식을 다 해요. 그다음에 여러 장을 겹쳐서 한꺼번에 넣어도 인식을 다 해요. 옆으로 접어서 넣어도 인식을 하고. 그래서 최단 기간에 그 표를 검표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계입니다. 근데 이 기계가 한 대당 한국 돈으로 1억이래요, 1억. 근데 이 기계이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하는 것은 이제 인건비보다는 이제 싼 거죠. 그죠? 개찰을 하는 인건비보다는 굉장히 싼 쪽으로 혁신을 한 거예요.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도는 훨씬 싸요. 그다음에 이 기계는 뭐 소변 보러 가지도 않잖아요.
식사하러 가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혁신을 굉장히 좋게 한 거죠. 혁신을 한 거죠. 근데 제작비가 1억인데다가 이 기계이기 때문에 뭐 휴가를 안 가고 식사를 안 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월급을 안 받긴 하지만 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관리비. 대개 기계는 제작비 한 30% 정도가 매년 관리비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1억인 제작비가 1억인데다가 매년 한 대당 관리비가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KTX는 어떻게 개혁을 했냐? 인건비도 없앴을 뿐더러 아예 기계도 없앤 거예요. 근데 이 두 개찰구의 차이가 뭐냐면 신칸센은 무료로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찰구가 통과를 못해요. 표가 없으면. 이 표를 구겨서 집어넣어도 인식을 하고 옆으로 집어넣어도 인식하고 수십 장을 한꺼번에 해도 인식을 다 하는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타는 손님은 제로입니다. 그죠? 근데 KTX는 공짜로 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검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열차 내에서 열차 승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적을 해서 걸리면 이제 뭐 굉장히 30대인가 뭐 몇 배를 물잖아요. 그죠? 그래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년 총 손실액이 그렇게 공짜로 타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손실액을 추정을 하기를 45억이라 그러는데요. 45억 정도가 공짜로 타는 사람 때문에 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거를 공짜로 타는 45억을 아끼려고 이 기계 쪽으로 혁신한 게 아니고 과감하게 싹 없애버린 거예요. 싹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개찰구 없이 개찰 기계도 없이 개찰 인력도 없이 음, 그냥 탈 수 있는 걸로 뺄셈으로 없애는 거로 혁신을 한 거죠. KTX는. 그래서 신칸센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도 뭘 만들어서 자꾸 혁신을 시키는 것보다 빼는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칸센과 KTX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 얘기들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사실은 살림살이도 뭘 자꾸 장만하는 것보다 있는 것 중에 안 쓰는 것을 버리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 신칸센이 왜 이렇게 비싼가를 보면 이게 이제 일본 철도 지도거든요. 뭐 고속철만 이제 나온 건데 이 지선은 빼고. 근데 이 수많은 역에 있는 개찰구가 대당 1억이고 관리비가 1년에 3천씩 들어가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요금을 산정하니까 우리나라 KTX에 비해서 3배나 이제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철학에도 노자 사상에 노자는 뭐 기원전 인물입니다. 그죠?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인데 이 노자의 철학에 이제 그 뺄셈 이노베이션이 있거든요. 그 지식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매일 보태라. 매일 공부해야 된다. 이거죠.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혜를 얻으려면 그죠? 무엇인가를 매일 빼라. 굉장한 철학입니다. 이게 아마 KTX하고 신칸센을 비교한 거에 그 모티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채우려는 것보다 덜어내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뺄셈 이노베이션을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오늘 그 뺄셈 이노베이션 주제하고 딱 맞는 글이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프로는 뺄셈, 초보는 덧셈. 진정한 프로는 뺄셈을 우선으로 한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확실한 효과가 기대되는 한두 개의 자원을 집중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금과 인력이 많아도 충당할 수 없다. 신칸센의 경우죠. 1억씩 들여서 만들어내서
인건비는 없앴는데 관리비. 그죠? 그러니까 공짜로 타는 사람들을 없애는 데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혁신이 나온 거고, KTX는 공짜로 타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과감하게 그쪽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 없애는 쪽으로 빼는 걸로 개선을 해서 지금의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요금 책정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글에서도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되고 한두 가지 다 버리고 한두 가지에 집중을 하자라는 글입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이건 이제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능력은 다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하찮은 일에 정력을 소비하고 만다. 나는 단 한 가지 그림에만 내 에너지를 소비할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화가가 됐다라고 이제 이런 글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입니다. 뭐 조각가로 유명하고 건축가로도 유명하고 지금 이 미켈란젤로를 뛰어넘을 만한 천재성을 갖고 있는 예술가, 건축가가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피에타라는 건데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조각 작품을 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뭐냐면 나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이다. 이 돌덩이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다 보니까 나의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자기 이제 작품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뺄셈의 이노베이션과 연관된 그런 책상이죠.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공대 친구들이 많은데 공교롭게 이제 공대 나온 친구들이 이제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요즘 자주 만나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아직도 공사 현장에서 이 친구를 안전관리 임원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 지금 은퇴할 나이임에도 워낙 그 경험이 많아서 이 건설업계에서 이 친구를 많이 쓰는데 이 친구가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리정돈이라는 그 단어가 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정리정돈의 뜻을 아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정리하는 거나 정돈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냐? 그래서 정리정돈은 그냥 같이 묶어서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공사 현장에서는 엄격하대요. 이 정리정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정리는 뭐냐면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작업이 정리래요. 근데 정돈은 뭐냐면 그래서 불필요 없는 물건을 다 버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만 갖고 가지런히 순서대로 정돈하는 것이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정돈에 대한 그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안전사고가 안 난대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정리하고 정돈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뺄셈 이노베이션, 덧셈 이노베이션 제가 이제 착안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죠. 굉장히 많은 생각,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나만의 또 어떤 비즈니스 툴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근데 너무나 많아서 아무것도 못할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뺄셈 이노베이션을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KTX가 공짜로 타는 고객으로 해서 생기는 45억 원의 그 손실을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고 개철구를 빼면서 신칸센의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충분하게 운행을 하는 그 장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이 그룹 내에서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 그룹 내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행위를
과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답습해서 계속 진행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뭐 행위, 내가 하고 있는 늘상 하는 어떤 버릇, 습관 이런 것들을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뉴스킨에서도 뭐 나만의 레시피, 우리 그룹만의 레시피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불변은 뭐냐면 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매년 발표하는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 피카소가 일반인들은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의 그 불필요한 부분에도 막 힘을 쏟지만 나는 미술, 그림 그리는데 한 군데다가 쏟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석세스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석세스 트리 매년 하잖아요. 이것은 집중해서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데 집중했듯이 석세스 트립에 집중을 해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목표, 생활, 습관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또 제가 강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행위, 습관, 행위들을 정리정돈하는 것도 아마 우리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뺄셈 이노베이션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서 내가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불필요한 것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 이 가속도, 속도감이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걸로 마감을 하고요. 매일 외치는 성공 학원을 우리 함께 합창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 바로 뒤에다가 구호를 붙여놨거든요. 자,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고 명랑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를